파이낸셜 관련된 회사는 어떤 회사를 다녀보셨었나요? JP 몰간 스탠리, 그다음에 시리, HSBC 이렇게 다녔어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파이낸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초년생일 때 보통 연봉 레인지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저는 제가 했던 자산 관리 분야는 이제 약간 베이스 샐러리 플러스 커미션이었기 때문에 그 커미션이 이제 에셋을 얼마만큼 내가 매니징 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로 그때는 좀 오래됐으니까 3만 불 좀 넘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회사를 나올 때는 한 25만 불 정도? 예,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천차 좀 만별인 게 이게 파이낸셜 자산 관리 분야고요. 그리고 그냥 코퍼레이션에서 자산 관리를 하시는 어떤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냥 연봉이 그냥 미국에서 한 6만 불에서 한 15만 불, 16만 불 이 사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파이낸셜과 관련해서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돈이라는 그 자체가 뭔가 내가 밸류를 크리에이트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돈이든지 귀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든지 어디 식당에서 알바를 하든지 그런 조그만 돈이라도 모이면 지금 쓰고 당장에 쓰는 거는 보통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30년, 40년 흘러서 조금이라도 저축해서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는 보통 이렇게 텍스 프리 되는 미국으로 따지면 로스 IRA 그리고 한국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 텍스 이제 베네핏이 되는 세금 베네핏이 되는 그런 어카운트에다가 적립식으로 계속 좀 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목표가 아무래도 경제적 자유를 얻고 리타이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대표님이 리치 가이 아니면 좀 파이낸셜 프리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으신지 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한다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파이낸셜 프리덤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돈에 걱정 없이 내가 컴포터블하게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고 여행을 한다든지 또 노후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다 달라요. 진짜 아끼시는 분들은 조그만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자산 관리를 그냥 아끼면서 사는 습관을 들이면 그게 파이낸셜 프리덤이거든요. 그리고 또 돈이 많으신 분들은 또 그만큼 내가 하고 싶은 게 또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돈이 많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은 항상 자기가 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 이제 부분에 되는 거는 내가 관리하는 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서 계속 이렇게 이제 돈을 이렇게 모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인베스트먼트에 있어서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투자는 일단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에 관심이 안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누가 여기에 투자하니까 좋다 해서 이쪽에 투자했다가 주식이나 그런 게 내려가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라이프를 디자인하는 것처럼 재정도 자기가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홀리스틱한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더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내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게 한번 이렇게 이미지네이션 해서 픽처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원하고 싶은지, 내가 이런 직업을 선택하면 인컴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내가 자산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지, 또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좀 하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혹시 그런 회사들을 다니면서 어떤 걸 배운 것 같으세요? 회사를 다니면서는 제가 인디비주얼 컨트리뷰션 하는 것도 있었지만 항상 이렇게 회사도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를 같이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팀워크라든지 그리고 또 같은 동료와의 릴레이션십 그리고 매니저하고의 어떤 릴레이션십 그런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커리어를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네, 커리어를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시는 분들 각자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대기업에서 시작하시고 어떤 분들은 스타트업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아니면은 그냥 아르바이트를 이제 해서 계속 하시는 분들 있고, 근데 이제 라이프는 굉장히 롱텀으로 보면 하나의 그냥 저니예요. 저니. 우리가 여행을 갔다 떠날 때 그 시점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길을 가다 보면은 또 여기저기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가짐을 어떤 일을 하시든지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청소를 하시더라도 좀 자긍심을 가지고 길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어떤 스스로의 미션이나 그런 것을 부여하면서 좀 정성을 다해서 무엇이든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표님은 어느 나라에서 오셨고 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17살 때 미국에 왔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36년이 흘렀네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이제 긴 기간 미국에서 일하시고 또 생활을 하셨는데 힘들었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매 순간이 힘든 것 같아요. 매 순간이 힘든데 힘들 때마다 조그만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안위처를 찾을 수 있다면은 그렇게 지루하고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10대, 20대에는 굉장히 일을 많이 했는데 주로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했죠.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야 이제 이 화이트 칼라로 올라와가지고 머리로 이렇게 하는 직업이 있었는데, 근데 둘 다 힘들어요. 육체적인 노동을 하거나 정신적인 노동을 하거나 힘든데, 그게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애티튜드를 바꿔야 돼요. 내가 이게 스트레스풀하다 하면은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다. 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고 생각하고 힘든 거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힘든 것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가장 먼저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그 미국에서는 조금 신뢰되는 질문이긴 한데, 네, 그래도 네, 제가 이제 올해로 53세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53세에도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이를 밝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나이가 되어 보니까 느낌이 좀 어떠세요? 이제 점점 노화가 진행된다는 게 좀 느껴지고요. 그래서 뭔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스테이지에서 뭔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제 50 정도의 나이대가 넘어가면 네. 보통은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데 네. 지금 새로이 도전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요. 로프트 사이언스라고 스타트업 스튜디오하고 이노베이션 랩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명을 이제 해놓고 여러 가지 이노베이션이나 스타트업의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동안에 무슨 푸드 쪽에 좀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여행 쪽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여행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세이프티한 이슈잖아요. 세이프티, getting lost, 그리고 being alone,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트리피한 앱을 라운칭하고 지금 거기서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30년 전 이제 처음 오셨을 때 그 미국과 지금의 미국이 어떻게 좀 변화한 것 같으세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인플레이션 같은 게 옛날에는 100불이라고 하면은 돈의 가치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100불이라고 하면 식사하면서 드링크 한 잔 마시고 그러면 금방 100불이 나와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됐고요. 벌써 36년 전이니까. 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인터넷을 이제 처음 그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인터넷이 이볼빙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금의 AI 붐처럼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HTML 뭐 이렇게 공부하고 홈페이지 만들고 막 그렇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AI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AI 챗봇을 막 만들고 하는 그런 하이브처럼 그때 그런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인터넷 웨이브를 갖다가 타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AI 웨이브를 타고 그 중간에 이제 모바일 이렇게 웨이브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모든 테크놀로지를 겪으면서 굉장히 이 기술이 사람들을 많이 변화시키는구나 하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30년 전과 또 지금에 있어서 뭔가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30년 전에는 저희 이제 미국에 이민 오시는 분들이 그 한국에서 좀 더 넓은 세계로 가서 기회를 찾고자 많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30년 전보다는 훨씬 더
요즘에는 이제 정말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학 오시는 분들도 많이 줄은 상태고 그만큼 한국의 국력이 이제 강해져서 꼭 굳이 이렇게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지금 거의 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지금 형성하면서 젊은 세대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30년 전에 정말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전에 오신 분들 100년 이민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니까요. 우리 한국도 정말 이제 그 고생 많이 하셨고 후세들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이렇게 위해서 많이 애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시는 분들은 또 다른 이제 아퍼튜니티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조금 이제 틀려진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대표님은 학부 때 전공이 어떤 것이었나요? 저는 파이낸스를 전공했어요. 혹시 대학교도 공개가 가능할까요? 저는 거기 드라마 보시면 송혜교랑 이병헌이 나오는 UNLV라고 라스베가스 주립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면 혹시 대표님은 당시에 왜 그 전공을 가셨었나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어요. 뭔가 비즈니스를 하면은 파이낸스를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파이낸스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때 그 전공을 선택한 것에 있어서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해요. 그때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를 공부했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이 비즈니스를 언더스탠딩 하는데 랭귀지로 이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는 한국에 계시다가 네. 이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학부까지는 미국에 계속 계셨던 건데 대학교를 미국에서 나오면서 특별히 뭔가 더 배웠던 것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언어가 너무 힘들었고요. 고등학교 때 왔는데 에듀케이션에 갭이 좀 있어가지고 대학에 가서도 계속 이렇게 렉처를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드랍아웃을 하고 또 들었다가 또 드랍아웃하고 그걸 해서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다시 10대로 돌아가서 전공을 고를 수 있다면 어떤 전공을 고르고 싶으세요? 저는 그래도 파이낸스를 공부할 것 같아요. 왜냐면 10대 때 제가 패션이 있었던 거는 연극이었어요. 가끔씩은 내가 연극을 했으면 계속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하지만은 제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좀 더 큰 비즈니스 세계에서 역할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파이낸스를 또 전공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음으로 어디에서 석사 과정을 하셨나요? 저는 석사 안 했어요. 석사를 안 하고 계속 이제 파이낸스 전공하고 그다음에 자산 관리 분야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쌓다가 최근에 이제 파이낸스를 전공해서 자산 관리를 하니까 개인의 자산을 갖다가 늘려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임팩트 하는 게 한 개인의 한 가정의 자산 관리는 하는데 뭔가 좀 더 큰 임팩트를 갖다가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코퍼레이트 있는 데서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임팩트를 세상에 남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시 그 스탠포드 그레주에이트 스쿨 오브 비즈니스 그러니까 여기 최고 경영대를 어플라이를 해서 다시 제가 나이가 그때 48살에 다시 여기 들어와서 1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학위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그 수료증 1년간 공부한 수료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스탠포드에서 MBA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걸 배운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일단은 그 스탠포드가 추구하는 방향이 Change Life, Change Organization, Change the World예요. 그래서 그런 인류의 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좀 더 이 기술로 인해서 내가 혜택을 받은 만큼 또 기술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들이 혜택을 못 받는 친구들한테 좀 혜택을 나눠주고 싶다. 그런 관점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좀 더 글로벌한 문제를 풀고 싶다는 그런 게 바뀌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최고의 교수님들이시거든요. 여기 스탠포드가.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이제 강의하시는 걸 들으면서 내가 정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파고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수업이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디자인 띵킹 클래스였는데 그 중에서 디자인 띵킹 클래스는 특히 이제 스타트업을 처음 시작하시고 하려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클래스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를 정의하고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레인스토밍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리고 또 테스트를 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로
아이디어에서 바이어블한 프로덕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들었던 바로는 스탠포드나 아니면 미국의 어느 곳이든 MBA를 다니고 오면 되게 값진 것 중에 하나가 그 안에서의 릴레이션십이라고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혹시 대표님이 스탠포드에서 MBA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인상적이셨나요? 제가 2019년에 들어가서 2020년에 이제 졸업을 했는데 저희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캠퍼스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빅테크에 다니시는 분들, 특히 뭐 팡스, 이게 페이스북, 아마존, 그다음에 뭐 애플, 넷플릭스 이런 곳에 다니시는 분들의 매니저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그분들의 테크 트렌드나 그런 것도 알 수 있었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됐는지 이렇게 퍼스널리 토크도 하고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만나면서 어제도 한 분 만났는데 그분도 빅테크에서 일하시는데 AI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AI를 다 이해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분들하고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제가 추구하는 비전이나 그런 것을 말하니까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같이 협업을 하는 테스트를 하고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혹시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서 제가 파이낸셜 코칭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2014년에서 18년 동안은 한국에서 그냥 일을 안 하고 풀타임 마음으로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미국에 와가지고 내가 다시 파이낸셜 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뭔가 다른 걸 시도해볼까 이런 갈림길에 있었는데 가지 않는 길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탠포드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됐고 또 그리고 제가 투자를 좀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는 AI가 아니고 블록체인이 기술이 그때 이제 포텐셜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블록체인 기술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서 또 엔젤 투자도 이렇게 조금 하다 보니까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과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수를 통해서 깨달은 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내가 컨센트레이트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직접 해보자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CEO가 된다는 거는 뭔가 되게 독특하고 되게 특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시작하셨던 그 과정 뭐 예를 들어 오피스를 만든다거나 팀원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거나 했던 그런 과정들을 시작했을 때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나 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스타트업을 할 수 있고 아무나 CEO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솔직히 제가 스탠포드에 와서 교수님들 말씀을 들을 때도 렉처를 들을 때도 저분이 하시는 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이게 다 필터인이 되어 있어요. 어릴 때 어떤 경험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일단은 저는 마음 자세를 나를 믿어라. 나의 인투이션을 믿어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렇게 저는 그 등록을 했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단은 그리고 명함도 파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무슨 문제를 풀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서 처음에 했던 거는 이제 푸드 쪽에 홈쿡들이 쿡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딜리버리 하는 그런 모델을 했다가 그 너무 컴패러티브한 강자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그거는 접고 또 다른 쪽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일단은 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하려면 세 사람이 적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테크니컬 한 사람, 그리고 허슬러, CEO, 그래서 비즈니스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투자를 받고 하는 허슬러, 그리고 힙스터, 디자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힙스터 이렇게 세 명이 있어야 되는데 만일에 이 세 명이 팀을 형성을 못해도 요즘에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접 배워서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혹시 사람들이 특히 에이션들이 영어 듣기는 잘하지만 말하기는 잘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말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은 실수할까 좀 두려워서 말을 안 하고 어쨌든 아시아는 이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컨텍스트가 하이 컨텍스트 문화잖아요. 그래서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길 바라고 좀 약간 그런 정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거를 이제 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냥 저는 어떻게 했냐면 책을 그냥 큰 소리로 읽었어요.
그래서 책을 큰 소리로 계속 읽으면서 제 음성을 듣다 보니까 아, 이 정도면 나도 이제 발음도 좋구나. 이게 술술 읽어지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만나서 그냥 아무 말이나 계속 했어요. 한 1분간 계속 내가 말을 하자 해서 말하고 그렇게 하면 점점 늘게 돼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맡겨도 그것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프로블럼을 솔빙하는 스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설렁설렁하는 점들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공부를 할 때는 정말 끝까지 깊이 파고들어서 해서 완전히 좀 잘 이해도 하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는 걸 많이 느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혹시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대 AI 시대인데 혹시 대표님 같은 경우는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AI가 할 수 없는 거를 찾아야죠.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AI가 이모션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관계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과 만나는 것을 AI가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AI 시대고 기술은 하나일 뿐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원초적인 인간한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AI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대표님은 책을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에 책 읽기 정말 힘들어요. 이게 컨센트레이션이 잘 안 되고 저도 어느 순간에 책을 사놓고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학생들 시대는 보통 오디오로 많이 듣고 비주얼로 이렇게 하니까 책을 읽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책을 못 읽으면 그냥 오디오나 비디오라도 좀 봐서 고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접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은 이게 뻘짓을 하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열심히 해서 한 땅을 팠는데 10년 후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면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갖다가 먼저 읽고 그것을 실수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혹시 대표님의 인생책이 있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전문서적이나 그런 거는 많이 나와서 시간 될 때마다 보기는 하는데 끝까지 이렇게 잘 가는 경우는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절실할 때 항상 책은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대 때 굉장히 좀 절실한 상황에 처했었는데 그때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고 그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철학책이나 한국 문학이나 그런 세계 문학을 좀 더 많이 읽으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혹시 명상록은 어떤 도움이 되셨던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아우구스렐리우스 황제가 박스 로마의 가장 마지막 황제였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철학, 스피노자 철학을 갖다가 잘 어답트 해가지고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철학의 이제 보통 중심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은 매달리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열심을 다하라, 성의를 다하라.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떤 안위나 그런 플레저, 그러니까 요즘에 생각하면 욜로죠. 그러니까 욜로지만은 욜로보다는 어떤 공동체적인 것을 위해서 좀 더 나보다는 큰 어떤 그런 미션이나 비전에 이 컨트리뷰션을 해라 하는 게 요지거든요. 그래서 10대 때 내가 상황 처항에서 그분의 이제 명상록을 읽고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청년들에게 하나의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해주고 싶으세요? 저도 생각해보면 10대, 20대 굉장히 많은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되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어떤 컴포트 존, 그러니까 익숙한 그런 데서 조금 벗어나서 본인을 발견해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컴포트 존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패닉 존이 되잖아요. 근데 패닉하고 컴포트 존 중간 사이에 러닝 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 그것을 생활 습관화해서 항상 이렇게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